자, 여러분 안녕. 자, 이제 여러분 안녕. 자,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 드림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0쪽이고요. 자, 명청입니다. 이제 송원, 명청까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주도하다 교과서 쪽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명예 성립과 발전. 자, 원나라가 쇠퇴하자. 여러분들 원나라 몽골족인 거 알죠? 자, 그래서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 홍무제는 난징을 수도로 다시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홍건적이라는 건 원나라 말에 한족 농민 중 붉은 두건을 둘러쓰고 반란을 일으킨 집단. 그러니까 황건적은 노란 두건이고 홍건적은 빨간색 두건이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결국 뭡니까? 한족 농민 이렇게 되는 거죠.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 그러니까 명나라는 다시 한족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원래 중국민족 한족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몽골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아내고 한족 왕조를 다시 세웠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홍무제는 재상제를 폐지하고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했는데 이건 맨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자, 몽골 시즌에는 자 몽골이었기 때문에 한족의 문화가 많이 쇠퇴가 됐겠죠. 그러니까 유학도 많이 약해지고 근데 다시 한족 나라가 됐으니 다시 유학을 다시 선포하고 일으키고 부활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육유를 반포합니다. 뭡니까? 육유는 자 6가지 유교적 가르침이 여기 보시면 자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다른께 공경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잘 지내고 자손을 잘 교육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오늘 소중 2학년 유교 교실에 내걸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유교를 반포하고 다시 유교적 가르침을 다시 잘 배워야겠다. 다시 한족의 왕조가 됐으니까 학교와 과거제를 정비하는 등 한족의 유교적 전통을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거 이해되죠? 몽골족일 때 원나라일 때는 한족의 문화가 많이 빠그라졌는데 근데 다시 한족의 나라가 됐으니 다시 유교적 가르침, 그다음에 유교적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세워야겠죠. 자, 그리고 이갑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갑제를 통해 향토를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이갑제가 권리대의 수탈을 드리고자 110호를 1, 2로 편성하여 농민이 직접 조세 징수와 시장지를 담당하게 한 제도다. 자, 이갑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향초를 드렸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대장과 호적을 대장을 새로 마련하여 자, 그러니까 여기 마을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져 있으면 이 사람은 세금 낼 수 있네요. 라고 하면서 세금 징수에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잘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홍무제가 한 거고요. 홍무제가 한 거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비가 되니까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이 정비가 되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나가 그거를 한 게 영락제. 영락제는 자, 원래 난징이 수도였죠. 자, 수도를 다시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베이징에 자금성을 세운 뒤 수도로 옮겼다. 그리고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다시 힘이 약해진 몽골을 공격하였고 남쪽으로 베트남다. 다시 힘이 강해졌죠. 명나라가. 그래서 자기 힘을 과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죠. 그래, 국력 과시하면서 야, 돈 내놔. 여러 나라의 조공 관계를 맺었다. 우리 당나라 때도 조공 제도가 있었죠? 조공 문화가 있었지. 다시 한번 명나라도 힘이 세지니까 함대를 파견해서 국력 과시하고 자, 삥뜯기 한 겁니다. 자, 조공을 받은 거죠. 이게 정화의 파견인데 이렇게 보시면 자, 명나라가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자, 정화를 통해서 함대를 보냅니다. 이렇게 쭉쭉쭉 돌아요. 다 돌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수백 척씩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7번이나 해서 수십 개의 국가에서 조공사절 야 조공 받쳐 알았지? 알았지? 질래? 뭐 이렇게 하면서 조공 받으려고 엄청나게 보냅니다. 콜럼버스의 배가 이거라면 정화의 배는 엄청 그래서 크기로 압도하고 우리 이렇게 잘 나가니까 조금 받쳐라 알았지? 이게 정화의 해외 원정 오케이? 알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홍무제는 이제 다시 유교적 나라로 다시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갖추셨다면 농락제는 이제 시스템이 갖춰졌으니까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삥뜯기 하고요 공격도 하고 일단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명중기 이후에는 다시 힘이 약해지는 그런 내용인데 뭐 관료들의 권력 다툼 맨날 하는 거니까 자 그럼 힘이 약해지면 외적의 침입이 잦아졌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게 우리 임진왜란하죠.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 이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죠. 임진왜란 때 조선의 사를 보내면서 국가 재정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일본하고 싸우자. 자, 결국 부족한 세금을 무리하게 거두자 농민들이 각지에서 저항했고 결국 이재성이 이끄는 농민군에게 멸망했다. 명나라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명나라가 망했잖아. 자 이때 명이 쇠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 금나라 기억나죠? 금나라가 이제 몽골 제국에서 망했죠. 자 그럼 다시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누르하치란 이제 여진족이 원래 여러분들 금나라 기억합니까? 금나라는 원래 여진족이 세운 나라였죠. 여진이 금나라였죠. 근데 얘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몽골족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진족이에서 이제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여진족이라고 해도 되고 얘네를 만주족이라고 해도 돼요. 같은 애들이에요. 자, 통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나라가 한번 망했죠? 근데 다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금이 있었으니까 이제 꿈을 세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뒤를 홍타이지 태종은 자 몽골을 복속시키고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꿉니다. 청으로 결국 청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여진족의 나라입니다. 만주족의 나라, 한족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청으로 바꾼 뒤 자 우리
내년에 국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조선을 침략하여 병자호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 있었죠. 세 번 대가리 받고 절하고 뭐 이렇게. 자, 근데 이때 명이 아까 이재상의 농민 반란으로 멸망했잖아. 맞죠? 이재상이 이끄는 농민 반란으로 망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니까 청나라는 팔기군을 이끌고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이곳을 수도 삼아 중국 전역을 장악했다. 너무 쉽게 그냥 중국을 먹었습니다. 왜? 명나라가 망했. 오케이? 그러니까 명나라가 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고 농민 반란으로 멸망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주공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팔기군은 이제 만주족이 편성한 군사 조직인데 팔기군을 이끌고 그냥 들어와서 편하게 먹은 거. 그래서 전역을 장악했다. 그래서 청은 세계 중심인 중화라고 자보던 한족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 명을 이어받아 새로운 중화, 세계 중심은 중국이다. 이게 중화 사상이죠. 지네가 이제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여진족의 국가, 만주족의 국가예요. 오케이, 그래. 자, 그래서 청은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이끄는 130년 동안 엄청나게 전성기를 누리면서 왜 그래?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 지역도 차지하고요. 이렇게 신장 지구까지 다 차지합니다. 몽골, 신장, 티베트를 포함하는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오케이? 여기 티베트죠. 여기 티베트 신장다. 자, 그 다음에 사고 전설 편에 중국 전통 문화를 집대성하는 등 문화 산업도 활발하게 펼쳤다. 자, 근데 이제 청나라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청나라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넓은 수많은 한족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러니까 얘네가 되게 잘한 게 당근과 채찍을 엄청나게 잘 썼어. 청은 만주족 고유의 전통과 풍습을 지키면서 지배자의 특권을 유지했는데 중요한 건 소수의 만주족이 세운 청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다수의 한족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오래 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청의 중국 통치 방식 수업 시간에 강경책과 회유책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여기서 다음이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누가 짜증내던데 한 번에 어떤 여학생이 짜증내서 제 마음이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청시대 경제를 볼게요. 자, 명청시대 같이 갑니다. 경제가. 자, 명청시대에는 각종 산업이 발달했다. 배 품종이 다양해지고 벼농사를 1년에 2번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 농업 생산량이 됐다. 이거 이모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이기작이라고. 이모작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자, 벼를 지었다가 빨리 재배가 되니까 다시 보리를 심어서 같이 그거 하는 걸 이모작이라고 하는 건데 벼농사 그냥 2번 지을 수 있는 건 자, 이기작이라고 합니다. 좀 달라요, 이거는. 하여튼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그냥 인구도 증가되었다. 이거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죠, 나라 때부터. 자, 근데 차비단 도자기 이제 너무 지겹잖아. 이제 조금 다른 것도 팔고 싶죠? 고추, 담배, 옥수수, 감자, 고구마와 같은 새로운 작물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곡창지였던 창장과 하류지역, 이거 강남지방이죠. 오케이? 자, 곡물 대신 뽕과 면화 등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해졌는데, 자, 그래서 여기 자 뽕잎에서 따서 이제 비단 만들고요. 면화에서 면직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만들어서 비단 면직물을 생산하는 수공업도 바로 이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수주어 등의 상공업 도시가 번영을 누렸고 이제 도자기 생산도 늘어났다. 이거 차비단 도자기는 꾸준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발전에 힘입어 각종 상품을 전국으로 유통하는 이제 대상인 집단, 자, 상인들도 굉장히 큰 집단.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우리가 이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우리 한자 동맹 이런 것처럼 그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집단 형성했잖아. 맞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대상인 집단, 상인들이 모여서 지네끼리 집단을 형성했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자, 이 시기에 비단 도자기 차는 유럽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나 명청시대 때나 이것들은 뭐 바뀌는 게 없죠. 자, 유럽 상인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유럽 상인들이 이걸 사오고 싶겠지.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 유럽 상인들은 중국 물품의 대금을 이거 여러분들 알죠? 아메리카에서 유럽 아이들이 금과 은을 엄청나게 땡겨온 거 기억나죠? 일본에서도 땡겨옵니다. 자, 생산된 은이 핵심이에요. 별표 1000개입니다. 이거 silver. 자, 은으로 지불하였다. 그 결과 은이 자 중국으로 대량으로 들어와 화폐에서 사용되고 이제 명청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럼 세금을 이제부터 뭘로 내라? 은으로 내라라고 하는 세금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오케이? 자, 그래서 비단도 만들고요. 도자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자, 차비단 도자기. 그래서 수저우의 비단. 수저우가 여기 있죠? 수저우의 비단. 그다음에 징더전의 도자기, 징더전입니다. 그다음에 자, 수천지방의 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차비단 도자기 알고 계시겠고요. 이어지는 거니까요. 핵심은 이걸 거래하기 위해서 팔다 보니까 은으로 지불하더라. 세금도 은으로 내더라. 이렇게 되는 거면서 또 이건 수업 시간에 볼 건데 이렇게 은으로 쭉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금 제도도 명나라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둘 다 세금을 은으로 내게 합니다. 살짝 다르긴 한데 일단 은 중심의 경제 체제가 되었다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쪽 114쪽 보면 자, 명청시대의 사회문화. 자, 보시면 명청시대를 주도한 지배층은 신사. 여러분들 그러면 자, 송나라 때는 사대부였습니다. 하지만 명청시대의 사회를 주도한 건 신사입니다. 얘네도 비슷하게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입니다. 근데 얘네를 우리는 신사라고 부릅니다. 자, 얘네들은 지방관을 도와 자, 향촌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청은 이들의 협조를 얻어서 중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했다. 됩니다. 핵심은 신사고요. 신사. 자, 명나라 때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성나라 때 성리학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근데 성리학이 너무 어렵잖아. 형식에 너무 치우친 성리학을 엄청나게 비판받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어려운 이론만 치우치지 말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올바른 지식, 양지. 자, 이거를 행동하고 일치시켜야 되는 양명학. 그러니까 지행합의를 강조한 양명학이 명나라 때 등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청나라 때는 뭐예요? 자, 만주족의 나라잖아. 한족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상 통제합니다. 이 새끼네, 너네 큰일 나, 너네. 뭐, 우리 청나라 비판하면 너네 큰일 나. 알겠어? 이게 강압 체계도 있긴 한데, 한족의 중화 사상을 탄압하고 청왕족에 대한 비판 금지했다. 이렇게 사상 검증하고 막, 막 이런 비판하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학문을 정부의 사상 통제가 막 들어갑니다. 만주족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현실 정신 멀리하고 그냥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이미 써져 있는 책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히 증명이 되니까. 오케이? 이걸 연구하는 고증학 증거가 청대에 유행했다. 현실 정치 멀리하면서. 오케이? 양명학과 고증학, 명나라 때 양명학, 청나라 때는 고증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전이라고 하니까 또 훈구학 얘기하지 마시고, 훈구학은 책 쓰는 거고, 자, 고증학은 써져 있는 책에 이거를 증명해 보자. 증거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고증학이 유행했다. 자, 명청시대엔 도시와 상공의 발달로 서민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또 서민문화, 그러니까 송나라 때부터 이어진 잘 발달된 서민문화는 원대, 그다음 명청시대 때 꾸준히 이어지는 거고, 이때 이제 내가 눈이 여러분들한테 여름방학 때 읽으라고 하는 삼국지, 그리고 수호지, 서유기, 치키치키 착하고, 자, 이거 읽으라고 하는 게, 자, 이때 명청시대 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경극, 자, 여러분들. 자, 청대 수도 베이징을 중심한 장르로 노래, 춤, 연기 등이 혼합되어 베이징 오페라. 자, 이렇게 보시면 경극. 자, 이렇게 화장, 머리 하얗게 화장 진하게 해가지고 분들 화장을 좀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서 경극하는 건 하여튼 이렇게 뿌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자, 이렇게 이런 거가 유행했다. 보시면 되게 뚜라라. 자, 경극 여기 나와 있죠. 비슷하게 경극하는. 자, 영국은 청대의 대종으로 자리 잡았고, 자, 명말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 크리스토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양 과학 기술 소개했는데, 자, 요거 보시면 중요합니다. 자, 명말 선교사로 들어온 마테오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지도를 만들었어요. 뭐 고려 왕국 전도라는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거 세계 지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 비슷하죠, 맞습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중국이 여기 있고요, 맞죠? 우리나라 여기 있고. 자, 그런데 뭐냐면, 자, 이게 뭐랑 연결시키시면 좋냐? 자, 우리가 청나라가 만들어질 때, 자, 뭐라고 했습니까? 중화,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화 사상이잖아.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 명나라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다 세계 중심은 중국 아니야? 라고 막 강조합니다. 옛날부터 중화 사상 많았고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야. 맞습니까? 그냥 세계가 굉장히 크고 중국은 그 넓은 세계 중에 하나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딱 이거 보니까 그러네. 세계 중심이 중국이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의 세계관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중화 사상이 살짝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 범위 저 114초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안녕. 안녕.